저는 사실은 식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삼겹살, 그 다음에 꽃등심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실제로 치매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치료가 빨리 될수록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 입소 시간을 5년 이상 늦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울기가 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단계부터 치료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치료의 개념을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의, 중의, 소의. 즉 뭐냐면 소위 작은 의사인 경우에는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작은 의미의 치료 개념이고요. 대의라는 것은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면서 그 질병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큰 의사, 한마디로 예방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 너무 진행돼서 오면 의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훨씬 일찍 오게 되면 약물적, 비약물적 치료의 개념을 같이 병행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치매 치료제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없애는 그러한 약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니까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연 기억력이 없는 게 단순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에 의한 기억력 저하인지 감별을 하고, 그리고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바로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치매에 자기 설문지가 있어요. DSQ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검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면 설문지 하는 거 있어요. 15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6항목 이상 해당이 되면 6점 이상이면 내가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인지 저하 위험도가 있습니다라는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60세 이상, 지금은 이제 전 연령에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지만 병원은 겁이 난다. 이러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면 그 검사만 가지고도 위험도다 아니다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가 올 수 있는 기억력 또는 인지기능 저하자다라고 하면 저희가 피검사하고 뇌 영상검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위험한 뇌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혈액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환자분한테 실제로 조기 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균형 잡힌 상태로 식사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이 열량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은 마음껏 드셔도 되지만 우리가 중년기 이상부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조절하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당을 많이 섭취하는 형태, 즉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과당,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양이 60g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하면 고기, 순수 살코기 100g을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살코기 100g을 혹시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하루 종일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완전식품, 비교적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달걀도 있고 두부 같은 거 곁들여서 드셔야 되고, 난 정말 그런 거 먹고 싶지 않다, 채식주의자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 음료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드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몸 안에 자꾸 쌓이는 지방산, 잘 분해되지 않는 거, 그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입니다. 이거는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피검사로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맛있는 음식, 삼겹살, 그 다음에 꽃등심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불포화 지방산을 드셔야 되고, 그건 뭐냐면 오메가3, 오메가6인데 주로 등푸른 생선, 작은 사이즈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들기름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루에 나의 상태에 맞는 총 열량을 섭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커요. 굉장히. 제가 168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겠죠. 근데 내 몸이 자꾸 왜소하면 하루에 필요한 필수 열량은 한 1800kcal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이 한 2000kcal이고 나이가 많으면 좀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성을 하시고, 그 외에 뇌에 좋은 비타민 뭐라고 말씀드렸죠? B1, 티아민, 코발라민, B12, 그 다음에 피리독신, B6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드셔야 되고, 하루 비타민 D도 우리가 모자르죠. 왜냐하면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뼈가 튼튼하려면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고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하루 종일 비타민 D를 얼마나 먹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현재 식단을 파악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비타민 D를 섭취하시되, 단순히 먹거나 주사 맞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햇빛을 충분히 봐야 서로 합성이 되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뼈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칼슘입니다. 칼슘은 어느 음식에 가장 많을까요? 네, 멸치,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또 들기름 이런 거에도 칼슘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명한 음식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야채는 저희한테 하루 종일 필요한 식이섬유는 이만한 접시로 5접시예요. 근데 그렇게 다 못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접시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를 하고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식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단독으로 저한테만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요. 부부가 같이 결국은 다니시거든요. 처음에 부인만 파킨슨으로 왔다고 하면 남편도 파킨슨으로 결국 오시게 되고, 뇌졸중으로 오게 되면 뇌졸중 부부가 되는 거고, 치매라면 치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부부는,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동네조차도 같이 동선동번도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DNA를 공유해서 위험한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지 않게끔 열성 유전자를 될 수 있으면 물리적으로 분리한 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나중에 뇌에 관련된 병은 같이 간다는 건 결국 그분들의 음식, 평생 같이 나눴던 음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스트레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철저하게 잘 선택해서 드신 다음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생활 스트레스, 우리 부부가 받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분명히 솔루션을 스스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하게는 제가 운동 습관을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몸을 움직이시냐? 안 움직이세요. 왜 또 안 움직이냐? 그분이 게으르냐? 그렇지 않고, 뇌가 병이 들려고 하면 몸에서 움직이라는 명령 시그널을 안 내려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잘 움직이셨던 분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외출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건강 적신호입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나가셔야 돼요.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러면 뇌는 다시 활동하면서 외출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마트폰에다가 만보기 앱을 켜서 다음번 외래 때까지 얼마를 걷는지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움직이셨는지 적어도 5,000보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만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걷기만 하면 좋아지냐? 물론 걷기만 해도 정말 좋은데요. 플러스로 더 해야 될 거는 근력 강화, 그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가지 방법을 저는, 그러니까 걷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 2, 그 다음에 근력 강화 1, 그 다음에 스트레칭 1 형태로 환자분들한테 강조해서 열심히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